장기 투자자들이 보는 이제 시기는 좀 5년 이상, 좀 20년 이상 뭐 은퇴할 때까지의 시기를 보기 때문에 주가를 안 보는 게 좋은 주식 사놓고. 예.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입니다. RSI라고 과열 기간에 들어갔냐 안 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미국 러트거스 유니버시티 로스쿨의 교수시죠. 그리고 반교수 TV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이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새로 책을 내셨어요. 따라 주식 공부하자. 네,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에서 살아남는 법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죠. 네, 맞습니다.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투자의 마인드를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 주식 투자 마인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녀가 이 주식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후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을 잃을 경우에는 다 후회하잖아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자녀에게 아주 조기부터 경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이 아이들은 많이 큰 이후에도 결코 가난하게 지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자녀들이 클 때까지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 자녀의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가르치라고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30, 40대인데 은퇴할 때까지도 아직 2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고 그 많은 역경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돈이 투자한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거를 경험해서 결국 이렇게 맷집이 좋아진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커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이제 철학이 좀 생겨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처해 있는 매크로 상황 같은 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유태인 자녀들하고 좀 비슷하겠죠. 어려서부터 좋은 경제 공부를 하게 돼서 돈에 대한 이제 바른 또 철학과 또 원칙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환경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시기에는 좀 쉬는 게 맞냐 뭐 논란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단 책에서도 인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 뭐 단기 트레이더의 영역은 뭐 따로 있는 거죠. 단기 매매는 뭐 짧게 사고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 책에서 장기 투자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상 뭐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은퇴 시기까지 뭐 20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뭐 연방준비위원회라든지 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정책을 피는데 그로 인해서 뭐 또 내년 초에 경기 후퇴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 2년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장기 투자자들이 보는 이제 시기는 좀 5년 이상, 좀 20년 이상 뭐 은퇴할 때까지의 시기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이런 시기가 뭐 오히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근데 요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도 처음에 수익이 이렇게 났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단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조금 한국 주식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도 사실은 조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조금 있고요. 뭐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금리 때문에 위험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험하다, 그로 인해서 통화 긴축 정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뭐 리세션, 경기 후퇴가 올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주식을 사면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주식이 그래도 요즘같이 쌀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미국의 S&P가 3,800 정도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3,600, 3,300, 4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 주가가 싸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런 시기에 조금씩 뭐 한 번에 다 이제 추매를 하지 말고 뭐 물타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조금씩 사다 보면은 향후 한 2024년, 5년 정도 지나서 뭐 이렇게 대세 상승기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예, 그때는 조금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구간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들 보통 얘기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를 안 보는 게 좋은 주식 사놓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장기판에 훈수 두듯이 주식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일같이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본인이 이 회사를 공부를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이성적인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주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판에 사실 이렇게 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보는 사람도 뭐 4수, 5수까지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너무 이렇게 복받쳐 오르고 이러면은 또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좀 이성적으로 판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뭐 당장에 매일매일의 주가를 보다 보면 뭐 너무 힘들어,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멀리 뒤에서 봐서 처음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회사를 공부해서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이 회사에 내가 왜 투자를 했나, 앞으로 10년 동안 뭐 몇 배가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러면 뭐 참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크게 성장할 만한 주식을 찾는다. 그런 좋은 뭐 템베거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하다 보면 왜 가끔씩 이 우리 테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렌디한 막 이 테마들이 떠오르면서 막 그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또 이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책에서도 뭐 이 주식 저 주식 기웃거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요즘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갈아타기가 좋은 시기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 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 때문에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경우에는 모든 주식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고요. 또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이 매크로 상황이 좋아가지고 모두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도 또 리밸런싱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에 뭐 같은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라면은 비슷하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0% 떨어진 주식과 30% 떨어진 주식 사이에 약간 펀더멘털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그 전에 이 주식을 샀던 게 너무 충동적으로 사지 않았나, 고점에 잘못 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서 자, 펀더멘털을 비교해 봐서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은 그 주식으로도 또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예, 그래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입니다. 회사를 공부를 하시는데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뭐 매년 20%씩 증가를 할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CEO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없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고, 뭐 회사의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도 열심히 R&D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 든다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뭐 앙드레 코스탈리니의 개 이야기처럼 결국 주가는 회사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테마 주식을 따라가서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주식이 있다면 펀더멘털에서 너무 벗어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좀 열매를 따셔서 현금을 마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추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이 그 표현이 참 재미있으신데 나방처럼 투자하면 안 되고 나비처럼 투자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 방금 얘기 드린 테마 주식을 쫓아가던가 좀 더 스토리를 좀 쫓아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나방은 보통 성향이 이게 굉장히 이제 불 같은 게 있으면은 막 그냥 앞뒤 없이 따라가서 아, 불나방. 예, 불나방처럼 이렇게 예, 쫓아가서 결국에는 불에 타서 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남들이 좋다는 주식, 핫한 주식만 자꾸 따라다니다가 보시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미 뭐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방처럼 진짜 뭐 핫하다는 주식 뭐 예를 들기는 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얘기 요새 있잖아요. 무상증자 이슈. 우리 저 앞에 PD가 예. 그 주식만 찾아다녀요, 지금. 자, 그래서 예, 그런 핫한 주식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너무 고점을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에도 예, 나비처럼 유유하게 아까 뭐 훈수 두듯이 하랑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나비처럼 훨훨 조금 밖에서 날다 보면은 조금 그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애벌레들이 앞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막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절벽이 있는 걸 모르고 따라가다 이제 다 떨어져서 죽는 그런 얘기인데 아이들의 동화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비처럼 날던 다른 애벌레는 결국 이제 다른 나비를 만나가지고 훨훨 날아가죠. 그래서 나비처럼 훨훨 날다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훨훨 날다가 먹이가 딱 보였을 때 확 날아가서 이제 낚아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미리 해놓고 이제 저가에 잘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요즘 같이 안 좋은 시기에 이제 이 주식을 잘 찾아내시면은 예, 좋게 나중에 이제 몇 년 있다 큰 수익을 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우리 PD가 이 얘기를 참 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삼성전자로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 괜찮았어요. 네. 한 6만 원 오르기 전에 한 5만 원 몇천 원대에서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익 내다가 그 재미를 보니까 그거를 팔더니 그 다음부터는 빠른 수익,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다니더니 지금 얼마 전에 노터스라고 무상증자 이슈를 올랐던 주식 그래서 6연상을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7연하를 맞고 결국 마이너스. 그러더니 계속해서 그 관련된 무상증자 이슈 있는 주식만 사더니 지금은 공구음원인가? 뭐 그런 주식. 역시 무상증자. 그 다음에 조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샀는데 한쪽은 하한가, 한쪽은 상한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보면서 계속 그런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찾아다니는데, 근데 결국은 일시적으로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저쪽에서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장기 투자. 이거 이따 사인 좀 하나 해서 우리 꼭 좀 주세요. 김 PD 주식 공부하자. 책 제목 바꿔서 딸이 아니라 김 PD 주식 공부하자. 내가 이걸로 책을 써야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식을 잘 골랐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요즘 같이 이렇게 오르다가 또 내리고 오르다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을 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르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이걸 반복하다가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게 또 그런 패턴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냐면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서 좋다고 생각할 때 좀 열매를 따고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죽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은 저희 같은 주린이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속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매일같이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바로 열매를 따고 내려가면 이제 뭐 사고 하는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기관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개인들이 기관 투자들처럼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더들처럼 그렇게 뭐 1분 1초까지 써가면서 주식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본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직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직업이 아니고 본업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특히 뭐 미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주식창을 보면서 이제 단타를 하시고 이러면은 낮에 생활에 이제 지장이 있고요. 저희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또 잘 못 자고 이렇게 주가창을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오래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트레이더들의 뭐 수명은 굉장히 짧다고들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30대면은 대부분 진을 쫙 빼고 그렇죠. 월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몇십만 불씩 받고 뭐 몇 억씩 받고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하지만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다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결국엔 수명이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도 많이 해치게 되고 사실 큰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주식을 돈 번 사람을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많이 돈을 벌고 있겠지만은 저희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따라가서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이제 열매를 따고 바닥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박스권에 갇힌 장세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과연 이 지금 장세를 박스권에 갇힌 장세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장세인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장세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어떤 과거의 데이터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만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폈던 정책들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발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은 지금 기준 금리를 뭐 50bp, 75bp, 자 어제는 또 100bp, 자 1% 1%까지 올린다는 그런 발표까지 그런 기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황까지 모든 복잡한 상황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전문가도 이 시장이 박스권일지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이 다 안 맞는 일들이 반복돼서 펼쳐지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죠. 맞출 수가 없는 장세에서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이 좀 대체적으로 싸다. 본인이 이제 가치 투자자이고 회사의 적정 주가를 뭐 DCF 방식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한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적립식 투자 방식을 쓰는 분들이라면 그냥 기간이 되면은 사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좀 싸게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만약에 이 전략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RSI라고 과열 기간에 들어갔냐 안 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70 이상 돼서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면 열매를 따는 게 좀 맞습니다. 아니면 뭐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통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따고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너무 과매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공포감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좀 팔 수도 있고요. RSI 기준 말고 빅스 지수를 써가지고 빅스 지수가 변동성 지수긴 한데 약간 공포 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미국 빅스 지수가 20 이상인데 지금 거의 30 근처까지 올라가면은 너무 공포가 팽배해 있다. 이런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빅스 지수가 20 미만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공포감이 없고 변동성도 없으니까 그땐 좋은 시기니까 좀 열매를 딴다.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고 팔면은 조금 낫고요. 거기에 세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한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 주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하기 힘드시면 구글 같은 데를 보시면은 DCF 해가지고 본인 티커네임 그 회사 이름을 딱 치시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든가 아니면 팁랭스 같은 곳에 가셔서 자기 목표 주가를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주고 그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 근처까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열매를 따고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서 안전 마진이 굉장히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좀 분할해서 사시고 이렇게 좀 약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4,300이 좋다 4,100이 좋다 S&P가 이럴 때 팔아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것보다 개별 주식의 과열 상태라든지 공포 상태라든지 어떤 적정 주가보다 어느 정도 벌어져 있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거시적으로 많은 안 좋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하여튼 이러저러한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러한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이렇게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